배 대표님, 예.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정말 사법농단의 원흉이다. 예. 그리고 이 사법부를 정치화시킨 장본인이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반려 사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조만간 기소를 한다고 그러네요. 예. 정말 기소를 해서 엄히 처벌을 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? 예, 뭐 이제 그 논란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원죄는 사실 재판 지연이죠. 예. 재판 지연으로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, 특히 또 정치인에 그렇죠. 대한 재판. 이것은 뭐 세워라 내워라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이게 가장 크게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일이고요. 네. 본인 스스로도 자녀와 함께 또 이 대법원장 이 관저에 또 머무르면서 상당히 또 논란도 불러일으킨 바도 있었고, 많은 논란을 빚었죠. 그렇죠. 대법원장 관저만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수리도 했고요. 수리를 네, 네.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뭐 자기 손자 놀이터도 만들고 또 아들은 거기서 같이 살면서 관사 재테크를 했고 또 딸은 그 대한항공 조연아 네. 그 사건에 맡아가지고 딸이 그렇죠. 이겠다 해갖고 대한항공 법무팀 불러서 거기서 또 파티까지 하는 등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것도 여러 다 가지 진짜 비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. 대법원장의 이 자녀라는 이해 충돌이 걸려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죠. 그런 것은 좀 적어도. 뭐 사소한 얘기라 예, 하더라도 세 번째 이제 주목받는 논란이 이건데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될 게 이게 바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의 산케이 신문, 예.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이제 판결 내용을 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제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그러니까 이제 형사 수석 부장 판사니까 워낙 그렇죠. 중요하니까 아마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일종의 재판 재판 개입 개입이다. 의혹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. 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 판사 탄핵 소추안을 올렸습니다. 올렸고 이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. 판사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이 임 전 부장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입니다. 2020년이죠. 그러니까 논란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기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뭐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이랬더니 김 전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.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려고 그렇죠. 저렇게 떠드는데 사표를 받으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? 그렇죠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당시 재판 개입 혐의로 임 전 부장판사가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이걸 가지고서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그 당시 민주당 눈치를 본 거겠죠. 그 당시 이탄이 예. 또 이수진 그 판사 출신 의원들이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.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 눈치를 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말렸던 거 아니냐. 예. 이것이야말로 개입을 한 것이다. 이것이야말로 직권 남용이다. 적어도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도록 한 것은 행위는 직권 남용이다. 또 하나는 예.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표를 발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적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문까지 보냈어요. 국회에다가. 예.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딱 녹취록을 깐 것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김명수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. 자기 그렇죠. 목소리가 나오니까. 그리고 그래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거.
그리고 그걸 행사한 거 이것이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. 거죠. 허위 공문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논란이 빚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더 큰 이슈죠. 예. 허위 공문서와 관련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표를 반려한 것은 대법원장의 그냥 판단으로 이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. 이 부분이 결국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표 반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한 전례가 없다 그럽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허위 공문서 예, 국회 그렇죠. 보낸 거. 이거는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입니다. 공문서를 허위로 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표 반려를 하면서 뭐 탄핵 얘기 그런 건 나는 한 바가 없다. 그거를 이제 보낸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그게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? 녹취록에. 네, 녹취록에서.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공문을 보냈던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도 다 수사 조사를 받았어요. 그렇죠. 지금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. 예.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지난 8월에 대법원장 현직에 있을 때는 검찰이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어렵죠. 회의만 뒤에 지난 8월에 1차 소환 조사를 했어요. 비공개로.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. 예.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명수가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대로 김명수는 자신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춘천 지법원장 하던 사람을 중앙에 중요한 뭐 법원장 한 것도 아니고 대법관 한 사람도 네.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법 연구인가요? 딱 이 문재인이 대법원장을 시켜버린 네.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장 하던 사람을 경찰청장 시켜버린 거나 다름없어요. 그러니까 김명수가 서울 그 올 때도 버스 오고 지하철 타고 온 것 아닙니까? 자기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한다고 검소하다 이렇게 나는 그런 쇼를 했는데 와가지고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법농단을 벌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전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. 재판 거래를 했다. 네. 그걸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그 당시 아주 내노라 하는 이 판사들이 100명이 넘게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수사를 받고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. 네. 지난번 1심 선고 때 보니까 40 몇 개 그 범죄 혐의 가운데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. 1심에서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싹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, 민변. 국제인권법 연구회, 네. 민변 사람들을 싹 채워갖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장했죠. 이념화 정치화 시킨 것 아닙니까? 그래갖고 사법부가 문재인의 그 하부 기관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슨 법무부 무슨 부의 일원이 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김명수 사법부 동안에 이 사법부의 신뢰도는 뭐 그냥 파상 정말 날개 죽지 떨어져 나가듯이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사법부가 완전 정치화되면서 자경화돼 버린 그렇죠.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?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예. 저는 뭐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방금 전에 뭐 사표 반려했다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서는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의견입니다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나는 사표 반려를 한 적이 없다. 그 공문서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. 그럼 그런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보냈다.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. 천인공노할 일이죠. 그게 사실이라면. 네.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장 선출제라든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이런 것들을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이 재판 지연이 바로 그런 데서 지금 기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럼요. 예.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연도 지연이지만 특히 정치권, 특히 이재명 대표 이런 재판들이 얼마나 놓쳐졌습니까?
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 재판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김명수에 대한 법적 단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거짓말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대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화시켜 갖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서 사법 이 재판의 지연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단죄다. 그럼요.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이것과 관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이 일거수 다 우리가 규명을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도 처벌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입니다. 예.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고 검찰도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동안 밀어넣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칼을 빼든 것 그럼요. 같습니다. 그 제발 빨리 처리해야 지금 되죠. 네.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는 거고 또 예. 하나는 송영길 돈 봉투를 받았던 6명의 의원들, 현직 의원들 나머지 한 4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재판에서 예. 1심에서 3개월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. 집행유예지만. 그러나 현직 의원들은 그게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금배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? 예. 이 6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. 뭐 그동안 5차례인가 6차례인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 최후 통보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올 경우는 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. 그럼요.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아, 진작에 들어가야죠. 원래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6개월, 3개월 아닙니까? 그럼 빨리 판결 내리고 1심, 2심. 1심에서 2심 갈 때 뭐 추가로 뭐 할 게 있습니까? 그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3심 빨리 확정해서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지나기 전에 6개월도 지나기 전에 급여 그것도 다 해소해야 되고요. 아니 송영길 세비도. 돈봉투 사건은 이미 몇 사람이 그럼요. 허정식 의원등 다 1심 재판이 끝났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다 특정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이 그러니까요. 6명. 근데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 소환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가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자기 먼저 가야 할 상황이니까. 그러니까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거예요. 보내서 그럼요. 국회에서 부결대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기소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. 이런 사람들이 4년 내에 해먹고 지금 황운하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또 하잖아요. 2년형을 선고받고 또 하잖아요.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. 체포동의안 없어져야 돼요. 불체포특권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. 없앤다고 했잖아요 전에. 왜 안 없애죠? 예. 어쨌든 이 김명수 사법농단의 원흉인데 검찰이 칼을 빼들어서 법적 단죄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